피고인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세요. 눈물로 범벅이 된 가난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옆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죠. 눈앞에 있는 20대 초반의 남자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아들과 똑같았어요. 옆 판사의 머릿속에 20년 전에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어린 아들, 끝내 찾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선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다리는 아물지 않았죠. 정확히는 상처는 아물었지만 통증은 남았습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진통제 처방전을 내주지만 그게 매번 해결책이 될 순 없었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도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죠. 아니, 거의 없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도윤은 스스로를 고아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누군가 가족에 대해 물으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가족이라 부를 순 없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도윤의 다리는 또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져봤지만 진통제는 이미 바닥났어요. 내일 아침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 강하죠. 도윤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야 약국은 문을 닫았고 편의점에 있는 진통제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도윤은 약국 앞을 서성이다가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찰칵! 진통제 한 통을 집어드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범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절도죄. 훔친 물건의 가격은 15,000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법은 금액을 따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죠.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만 도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에게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윤은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렸어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도윤이 사는 방식이었죠. 재판 당일 도윤은 법정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높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죠. 국선 변호인은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는 서류를 들여다보기 바빴습니다. 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청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공기는 무거웠죠.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일어섰어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성 판사였죠.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판결을 내릴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판사 서은주는 재판장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은주의 표정은 단정하고 차분했어요.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판사답게 흔들림이 없었죠. 은주는 익숙한 절차에 따라 사건 번호를 읽고 피고인 신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윤. 은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올렸습니다. 도윤은 짧게 예라고 대답했어요.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12일이 맞습니까? 순간 은주의 손에 쥔 펜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류 위에 적던 글씨가 흐려졌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는 다시 말을 이었죠. 피고인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기력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생년월일 항목에 머물렀습니다. 1997년 3월 12일. 그 날짜는 은주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죠. 아니, 의미 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고 변호인이 형식적인 변론을 펼쳤어요.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이어갔죠. 법정 안누구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손은 서류를 넘기는 내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석 아래 가려진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은주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죠. 은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판사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피고인 신문 순서에 들어갔어요. 절도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짧게 답변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피고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다쳐서 일을 못합니다. 다친 경위를 말해보십시오.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았습니다. 다리를 다쳤고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가족관계를 말씀하세요. 순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은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주의 펜 끝이 종이를 찍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서류 위에 번졌어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은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고는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보호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은주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재판장으로서 해야 할 질문과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뒤섞였죠. 은주는 잠시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어머니를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버린 사람을 왜 찾습니까?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렸죠. 은주는 서류에 뭔가를 적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법정 직원도 검사도 변호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그날 태어난 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잠시 맡겼던 그 아이. 연락이 끊기고 찾을 수 없었던 아이. 은주는 눈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신해서도 안 됐죠. 은주는 판사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판사실에 홀로 남아 불을 켠 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피고인 김도윤의 신상 기록, 보호시설 입소 기록, 그리고 과거 사건 자료들. 은주는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년월일 1997년 3월 12일. 출생지는 서울 성북구. 아버지 사망 기록은 1999년 4월. 교통사고였습니다. 은주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파일함을 열었습니다. 개인 보관함에 넣어두었던 자료들이 나왔어요. 20여 년 전 화재 사고 기록. 보호시설 화재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쳤고 일부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를 잠시 맡겼던 그 시설. 몇 달 뒤 찾아갔을 때 시설은 불에 타 있었죠. 직원들은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도 타버렸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때부터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여러 시설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며 은주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이어갔고 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감정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죠. 지금 눈앞의 기록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아버지의 사망 날짜, 보호시설 입소 기록.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확신이 필요했어요. 은주는 다음 날 오전 보호시설 기록 보관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여 년 전 화재 사건 당시 소실되지 않은 일부 자료가 남아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은주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은주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죠. 입소 아동 명단. 그 안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란에는 서은주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20여 년 동안 찾던 아이가 자신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은주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죠. 다음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판사실에 앉아 서류를 다시 검토했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판사로서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어머니로서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은주는 갈등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지난번과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재판장석에서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여윈 얼굴,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범행 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하십시오. 은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정당하게 구입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 처방을 받으려 해도 진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검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절도 행위 역시 계획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만 펼쳤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어요. 초범에 가까웠고 훔친 물건의 가액도 적었으며 범행 동기도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쉽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압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런 태도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저 판사는 나 같은 인간을 싫어하는구나. 은주의 차가운 시선, 엄격한 말투,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태도. 도윤은 익숙했어요. 세상은 원래 자신에게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를. 은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온정을 보인다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죠. 판사로서의 책임과 어머니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은주는 거리를 두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멀리 서 있었어요. 은주는 재판을 진행하며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걸 느낄 겨를도 없었죠.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의 최종 구형이 끝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도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은주가 최종 질문을 할 차례였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죠. 은주는 서류를 덮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죠.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멍하니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도윤은 곧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린 사람을 왜 찾습니까?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재판장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법정 안에 크게 울렸죠. 은주는 펜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봤어요.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은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만약 어머니에게도 사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으니까요. 저는 버려졌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죠. 은주는 재판 중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십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죠. 왜 저 판사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주는 간신히 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댔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은주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린 사람을 왜 찾습니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걸, 판사로 남아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은주는 결심했어요.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어머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주는 눈물을 닦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석으로 가지 않았어요. 법정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은주는 가만히 서서 법정 안을 둘러봤습니다. 검사, 변호인, 방청객, 그리고 도윤. 모두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재판부에 요청이 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죠. 무슨 요청이십니까? 본 재판의 재판장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 도중에 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도윤도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본 재판의 피고인과 제가 개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개인적인 관계, 자신은 저 판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말을 이었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법원 직원이 급히 다른 판사를 호출했습니다. 10여 분 후 대리 판사가 법정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재판장석을 넘겨주고 방청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증인석 앞에 섰죠.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신청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을 바라봤어요.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증인석에 앉았죠. 선서를 하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새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은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은주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어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게 말했죠. 피고 김도윤 씨의 친모는 저입니다. 법정이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몇 달 뒤 찾아갔을 때 시설은 화재로 사라졌고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판사 자격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죠.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8장. 재판은 은주의 증언 이후 급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절박한 상황을 제고했고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했어요. 새로운 판사는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죠. 훔친 물건의 가액은 적었고 범행 동기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전과도 거의 없었어요.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지만 도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죠. 패정.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도 증인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죠. 법정이 텅 비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긴 복도에는 도윤과 은주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채 마주보고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도윤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찾지 못했어. 정말로 찾지 못했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그럼 왜 법정에선 그렇게 차갑게 대했습니까? 판사로는 널 지킬 수 없었어.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질 것 같았어. 하지만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어. 조금이라도 온정을 보이면 내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거리를 뒀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도윤은 느끼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 나온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낯설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판사로는 안 되었어. 그래서 엄마로 나왔어.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왔어요. 다리 통증보다 더 오래 참아온 감정이었죠. 외로움, 원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리움.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은주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라도 찾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윤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어요.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서 있었죠.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그 순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죠. 판사도 피고인도 아닌 엄마와 아들로 20여 년 만에 찾은 이름 하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었지만 복도에서는 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판결보다 용기 있는 고백 한마디가 사람을 구원하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